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핵폭탄 라이브를 긴급하게 하게 됐는데요. 갑자기 이제 버퍼가 좀 심하고 화면도 흐린 이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럭저럭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왕 시작한 거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실망하는 그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일요일 날 늦은 시간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아니, 오늘 서울중앙지검 몇 층이죠, 여러분? 11층이죠. 11층에 불이 하루 종일 헌하게 켜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11층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정경심 수사를 하는 특수 2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불이 켜져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정경심이 오전에 긴급 소환이 돼가지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 권력 서열 2위에다가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 검찰 측에서도 좀 조심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오전에 전격적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오늘 자정전으로 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은 또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했으니까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바로 뭐 시작을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으나, 만일에 이제 오후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밤을 새야 될 텐데, 사실 요즘 뭐 공보 준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인권 침해 상황과 관련해서 각별히 검찰이 조심을 하는 분위기라 과연 정경심에 대해서 밤샘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오전에 소환을 해서 지금 현재도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 소환 조사라고 하지만은 이미 관련된 사람들이 검찰에 조사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뭐 검찰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사자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때로 시간이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정경심하고 관련된 혐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자정 전후나 뭐 밤샘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럭저럭 이제 이 조사가 마무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쯤 영장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영장 청구하면은 바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텐데, 사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판사가 그동안 특히 이제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정경심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옛날에 동양대 때도 뭐 보면은 이제 그 영어영재 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한테 뭐 전화를 건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양대 총장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한국투자증권 직원하고 또 통화를 해서 이럴 수 있냐 하고 따지기도 하고 말이죠. 뭐 그래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들이 너무 많아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속이 될 거라고 보는데, 워낙 요즘 재판부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건 뭐 그런 코스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자리를 비웠잖아요. 이 틈을 타서 아마도 조국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윤석열의 칼끝이 강하게 아주 세차게 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정경심 그 소환 조사 같은 경우 또 연장선상에서 나중에 법무부 장관인 조국
그 소환조사하는 건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검찰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미 이제 검찰하고 법무부의 대전이 루비콘강을 걷는 거기 때문에 수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렇죠. A matter of life and death라고 해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뭐 빡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 정경심하고 조국은 또 공동체다 보니까 부부지간이잖아요. 공동체다 보니까 이제 조국을 옥죄가지고 가급적이면 문재인이 돌아오기 전에 강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본인이 사퇴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조국이 한 거로 봐서는 사퇴는 안 할 것 같고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까지는 아니더라도 9월 말까지는 정경심 관련된 문제를 마무리를 해야 되고 연장선상에서 조국 관련된 수사는 10월 말까지 늦어도 11월이 가기 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검찰이 느끼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검찰은 이번에 이제 이 정경심 조국 수사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명운이 달려 있는 거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인 송경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제 이 총괄을 하는 실무총괄을 하는 고용곤 특수부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부장검사 고용곤 뭐 거기다가 이제 부부장급 이상의 간부 검사들은 이번에 밀리기 시작하면은 뭐 계급장 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급장은 안 떼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제 뭐 이 수사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해달라라고 압박 아닌 압박을 이제 행사를 황희석 법무부 황희석이 아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하고 이성윤 검찰국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먹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쪽에 그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던 한동훈, 대검 차장이었던 강남일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언론에 흘려가지고 우리도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팽팽하게 결국은 지금 이제 이 금방 제가 거명했던 이런 검찰의 그 수뇌부들 핵심 인물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또 법무부에서는 이제 조국을 비롯해서 뭐 김오수 법무차관이나 이성윤 검찰국장이나 지금 현재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황희석 이 법무부 인권국장이나 이종건 그 인천지검 이 차장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칼끝을 서로 겨누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이 지게 돼 있잖아요. 승자하고 패자가 갈리는 게임인데 그래서 검찰도 절대로 물러서거나 양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결의로 가득 찬 그런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늦은 밤에 많이들 들어오시네요. 조은정님, 아이고 말씀 읽어드리려고 했더니 넘어갔네요. 그렇죠. 수고가 많습니다. 정확하고 날카로운 해설과 기대합니다. 라미님, 뿅 하트님, 문통이 매국 구속. 좋습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에서 간첩해서 저 뻔뻔한 좌파들의 민낯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은 윤석열 검찰이 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지금 하는 방식대로 강도 높게 한다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자유우파 국민들은 박수 치줘야 되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 국정조사라는 게 검찰만큼 강도 높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특검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특검에 차출돼서 가는 이 검사들도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외부에서 변호사 출신이 또 차출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생각보다도 특검의 효과가 크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 검찰이 이 사건에 투입하고 있는 검사 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중앙 전체 그 검찰청 소속 검사가 2,100명이잖아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한 200명 정도, 10%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한 절반 정도는 1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검사들이 사실 직접이건 간접적이건 다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중앙지검 하면은 최고 그 메모드급 지검인데, 이번 이제 사건은 특수 2부가 맡았습니다만 특수 1부, 특수 3부, 4부에서 에이스 검찰들 다, 검사들 다 차출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세게 하는 거예요. 한 사건을 가지고 이 정도 세게 드물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현재 검찰의 수뇌부는 검찰의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다. 살고 사느냐 죽는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검찰보다 만일이 검찰이 원칙에 입각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검찰이라면은 이 검찰이 지금 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만능인 것도 아니고 특히 국정조사가 일단 윤석열이 잘하고 있으니까 박수 쳐줘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또 윤석열 하팅입니다. 소환된 거 확인 안 된 거죠? 현재까지는 여러분 11층 특수 2부에 불이 켜진 걸로 봐서는 이제 추정입니다만은 소환이 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은 뭐 내일쯤 전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경심 조사받고 있는지,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받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외유 중일 때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잖아요. 딱 갈 것을 겨누고 있다가 그때 맞춰서 시작하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VVIP 예우를 받는 듯 아무래도 좀 조심이 되겠죠. 박사님, 네, 문수영님, 윤검님 이번 기회에 정의로 명예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유 대한민국 수호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 준법 없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정경심이 지금 검사 조사받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트라인에는 좀 안 세우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정경심의 딸인 조민은 뒷문으로 갔다 뒷문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호를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불만이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사가 다 끝나고 나갈 때쯤 좀 해서 포트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취재를 할 수 있게끔 뭐 그 정도는 언론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조민과 비슷하게 뒷문으로 왔다 뒷문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도 동행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국을 넘어서 문재인까지 그렇죠. 이 조국과 정경심은 부부로서 공동체고 조국과 문재인은 정치 경제 공동체니까 어떤 식으로 확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회의하고 검찰 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회의를 거친 정황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불량가족이라고 그러네요. 신의 한수에서도 교수님 이 자국 우선주의를 말씀해 주셔서 아주 기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윤석열 검사는 말보다 결과로 승부하는 검사라 믿을만 하죠. 뭐 그렇죠. 오늘 방송이 끊김이 많은데 지금까지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이제 끌지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불안전한 구조 속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좀 마무리를 대강 좀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 생각에는 정경심이 오늘 오전에 이 소환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조사를 받아서 자정전으로까지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출발한 오후 2시부터 조사가 시작이 돼 가지고 밤샘 조사까지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전자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바로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영장 실질 검사를 바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할 건데, 이번에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구속해야죠, 당연히. 구속하게 되면은 그 순간 바로 이제 칼끝이 조국으로 향하지 않겠어요. 근데 부인이 구속돼가지고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법무부 장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조국이 보니까 칠판이더라고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2011년 조국과 문재인이 11분 동안, 10몇 분 동안 방송한 방송을 봤는데, 그때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두 사람이 나눴던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로 되고 있다니까요. 그때 이제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실화되었잖아요. 된 직접적인 동기가 이 검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벌써 그런 생각을 했고, 대통령이 된 현 시점, 8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무시무시한 공동체 관계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정경심이 빠져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 보고요. 이미 정경심은 사문서 위조 있잖아요. 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문서 위조 해가지고 재판에 이미 넘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에 넘겨질 일들이 많은데,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이제 인턴한 증명서 발급받은 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원장하고 있는 차관급 보직입니다만은 한인섭 명의로 발급이 된 겁니다. 참고로 이 안경환 교수하고 한인섭 교수하고 조국은 서울법대 내에서, 서울대 로스쿨 내에서 완전히 삼형제입니다. 그렇죠. 동맹이에요, 동맹. 혈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 공문서를 그 위조를 이제 했다는 거고요. 조국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을 때는 조국과 한인섭의 공범관계가 성립이 되는 중대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행사도 했습니다. 부산대 어제는 등 여러 곳에다 제출을 했으니까 허위 공문서 행사죄도 성립이 될 거고, 해당 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공무집행 이 방해죄가 또 성립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중요한 범죄지만은, 정말 크고 큰 이 범죄 행위는 오촌조카 조범동과 더불어서 한 범죄 행위입니다. 10억 정도로 추정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 행령죄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액수가 5억 이상이면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으니까 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경심이 거의 친동생인 정경구와 더불어서 10억 이상, 50억 중에서 10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행령의 공범관계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충분히 검찰이 입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경심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다. 코링크 설립에 관여를 한 정황이 많이 나왔잖아요. 나왔고요. 그래서 설립에 관여를 한 상태에서 펀드, 이 투자처의 운영에까지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은,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해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걸릴 수도 있고요. 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도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를 것 같으면은 공직자와 배우자입니다. 이 배우자의 직접 투자, 이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후 정황을 놓고 보면은 정경심이 직접 투자했을 개연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찰에서 입증을 해 보인다면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혐의가 지난번에 사문서 위조에 4개 정도가 더 플러스 되니까 고생길이 열려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이 여러 가지 혐의 제로 해서 일단 기소가 되고 이제 재판에 이제 넘겨지겠죠, 뭐. 넘겨지겠죠. 그런 과정에서 조국이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버티면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국이 경악하고 아마 전 세계가 경악할 일입니다.
비자발적으로 본의 아니게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해피송님입니다. 자유포화 승리합시다. 자본시장 보유한 세금으로 감옥 보내기도 아까워요. 북한으로 보내버렸으면 좋대요. 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감방에서 밥 주기도 아깝다. 그렇죠? 누구나 오셔서 토론하고 갑니다. 박사님 고견 듣는 시간 무식하게 나댈 때 알아봤다. 그렇죠? 레닌주의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부터가 뭐 악이었죠. 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조국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빨갱이죠. 조국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 나라 조국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순기능도 있었네요. 정치에 관심도 가지게 되고. 네, 지금 오늘은 배경 조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최악의 조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이것을 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30분 정도로 마감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현재 버퍼링이 여전히 좀 있으면서 좀 장애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정경심이 검찰청, 11청,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소환돼 가지고 강도 높은 조사를 자정 아니면 새벽까지 받게 될 것이다. 받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일요일 날 늦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시청 상황이 최악인데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